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실 때는 날씨가 괜찮았을 텐데 지금 이제 눈이 이제 슬슬 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눈이 오면은 행운이 따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첫 마음을 가질 텐데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에 봤던 친구들은 올해 합격한 친구들이 아니고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인데 올해 합격한 친구들은 지금 기말고사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고 학원에 오시면 많이 이렇게 스터디 리더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주 이제 가까이서 접하게 될 겁니다. 그 건이나 이제 등장했던 윤재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을 별도로 이제 스터디에서 지도하거나 특강을 통해서 지도하고 너무 울리는데 조금 낮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화면에서 보지만은 학원에 오면 아주 가까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설명회가 있을 때는 올해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또 올해 경험을 또 새롭게 전할 텐데 그때는 이제 학원에 일부러 그 학생들을 만나러 오지 마시고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공지를 하면은 그때 같이 보시면은 경험을 이제 같이 많이 쌓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진행할 순서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14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이렇게 쭉 번호가 붙여져 있는데 물론 이제 1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2번이 그 다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순서대로 이제 나열된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느 하나 이제 놓치기가 놓쳐서는 또 안 되는 주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리는데 한 70분 정도 소요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서 궁금한 점이나 이렇게 의구점이 있다 또는 이제 지금은 그런 것도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로서 판단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시에 도전할까 말까. 이 부분은 이미 결정을 하셨죠.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한 학생들이 많고 그래도 도전할지 말지 이런 부분인데 일단 뭐 1번에 성공하면은 고민이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회적 지위인가 하면은 아마 여러분 인생이 사회적으로 한 20년 이상 앞당겨질 겁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직이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채용 절차는 그냥 시험을 보고 들어갔으니까 금융감독원에 제가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지금 퇴직하고 이렇게 퇴직한 저 동료들은 아들, 딸들이 옵니다,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빠가 누구였는데 뭐 이렇게 선생님 뭐 꼭 전해드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그 연으로 이렇게 또 연락을 하면은 우리 이제 저희들 동기들이 지금은 이제 부서장이 됐거나 임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이제 교류를 하는가 하면은 중앙부처의 사무관들하고 교류를 해요. 그 사무관 몇 살이냐 이렇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모임할 때 물어보면은 몇 사람 이름을 대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제가 아는 이름이고 절반은 이렇게 수소문하면은 알 수 있는 정도 이름인데 그 정도 지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갖는 지위를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니까 20대 중후반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런 차원의 이제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이게 이번에 이제 또 실패할 수는 있으니까 실패하면 경제적 손실이 이제 발생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다음인가 네이버인가 우리 학원에 대해서 나왔던데 학원비가 비싸다 뭐 이런 보도하면서 뭐 시학원의 경우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학원인데 월 67만 원을 비용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비용이 일단은 경제적 손실이 학생들의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부담되는 액수는 이제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지만은 대부분 지금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보면. 그 다음 사회 진출이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남았는데 이게 결정적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게 물론 큰 금액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뭐 결정적으로 뒤처짐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내 인생에 저것 때문에 주름살이 생긴다든가 그렇진 않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놀더라도 저 언저리 비용은 쓸 겁니다, 아마. 근데 저 비용이 부족하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조달하면서 쓰는 것이지 그냥 저 가치만 놓고 본다면은 견딜 만한 비용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대가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 판단이고 일단은 이번에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책입니다.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괜찮아요. 열심히 해서 하면.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고 실패가 이제 따르니까 그건 학원에서 굉장히 이제 통제를 합니다.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우리 학생들이 뭐 한국은행 가든지 뭐 금감원 가든지 뭐 공사공단을 가든지 하다못해 철거 공무원 뭐 하다못해 가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가면은 마음고생 하시니까
요 두 군데 가는 쪽으로 이렇게 실력은 쌓여요. 이 고시는 이게 극상의 경쟁을 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이제 학원으로 치면은 학교 한 3년, 경제학과 3년이 학원에 오면은 3개월이 되면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그 생활을 1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고시에 실패를 하더라도 이런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 가면은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그래도 이제 마음에 멍울이 남을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5급을 내가 직업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5급을 바탕으로 뭔가는 더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이 이제 좌절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고시란 부분이 이제 필연적으로 소수가 되는 시험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실패하면은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생활인으로 이제 우리가 좁혀서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직업을 얻는 길은 문과 쪽에서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뭐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간 거죠. 국립외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뭐 이 부분 내가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그 전의 주제를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도전할지 말지 그냥 결론 내려드리면 도전하세요. 괜찮아요. 실패하면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실패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여러분한테 리스크가 무엇인가 하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제 경험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안 한 채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완전히 축장입니다. 이과하고 문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기술이다 이런 부분이 체험되는 부분이 아니고 체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은 이 치열한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하더라도 간에 실력이 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액션을 취해서 열심히 이렇게 불살라는 것이 지금 시기는 필요해요. 대신에 그 고시의 도전의 리스크가 인생 전체를 이제 멍들게 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만 이렇게 잘 막으면은 1년 반 정도 열심히 해본다. 이것도 지금은 이제 오히려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다 이걸 결정 내리면은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질이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적성이다 의지다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합니다. 그 재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볼 때는 적성 이 부분이 더 적합한 표현 같아요. 이게 1차 시험도 공직 적성 시험입니다. 적성을 보는 것이에요. 예컨대 비유를 하면은 박지성이 축구를 안 하고 야구에 전념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실패했을 거예요. 예컨대 뭐 여러분 아는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대호 아시죠? 그래도 그 이승엽이나가 축구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실패했을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이 시험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예전에 사법시험이나 지금 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변호사 시험이나 이거는 적성이 뭐가 없습니다. 적성이 뭐고 없고 이것이에요. 이것이 90%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최고령 합격성은 50살이 넘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법시험 강의할 때도 보면은 저보다 나이 많은 학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하면은 뭐 대단히 기특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보는 학생들이 군데 있을 정도인데 그 중에 합격생이 나왔는데 행정고시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의지라는 요소는 필수적이지만은 적성이나 재능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립이 안 되면은 이게 구비가 안 되면은 되기가 힘든 시험인데 근데 때로는 학원에서 보면 이것만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것만 있기 때문에 뭐 1차 뭐 이렇게 쉽게 되는데 의지 요소가 약하기 때문에 2차백을 또 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든지 선천적입니다. 의지도 선천적이에요. 심리적 강인함, 뭐 육체적 강인함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선천 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선천 요소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소리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소리하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머리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으로 바뀌겠지만은 이 부분은 변동성이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본인이 혼자 관리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독하게 관리하겠다. 이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스템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경험이 의지를 극단으로 해서 이제 성취를 해본 경험이 어떤 것인가 하면 대학 가는 정도입니다. 대학 갈 때 그 의지력을 발동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고, 그 다음 학교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시스템적으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 관리받고 있다, 아니면 학원에 갔더니 관리받았다, 이런 데다 인지도가 약한 것이에요. 전부 다 했으니까.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한 것인데, 고시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존하면은 확률을 그래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판단에 들어가면 피세처 응성인데, 학생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셋은 열심히 해도 안 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험은 세상에는 없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열심히 해도 안 올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오를 정도로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내 친구는 2달 만에 합격했어 이렇게 하니까 본인도 2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나오면 해도 안 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완전히 선천 요소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듣는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안 올라서 피세처 응성이 낮게 나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원의 1차 합격률이 78%입니다. 78%. 그럼 학원에 온 학생들이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전부 적성 있는 학생이 오는가?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기 때문에 뭔가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노력을 투여하면은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확신합니다. 대신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뭐 처음에 2달 해서 친구처럼 안 되면은 4달 열심히 하고, 4달도 부족한다 이렇게 하면 6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4달 해야 되는 학생인지 6달을 해야 되는 학생인지 2달만 하면 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그 학원에는 그렇게 단계별로 점검을 시키는 겁니다. 점검을 해봤더니만은, 나는 6개월 잡고 시작했는데 내가 내 안에 놀라운 것이 있다. 나는 2달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2달짜리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했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6개월도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은 6개월 하지만 질적으로 한 8개월 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하면은 피셋의 합격 가능성도 체계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의구심이 들면은 판단은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출력 받으시면은 자체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풀이하실 때 학생들이 가끔 보면은 시간을 이렇게 실제 시험처럼 재고 측정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시험을 한 10% 정도 더 추가를 하세요. 예컨대 90분이면은 100분, 110분 이 정도 풀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풀 때는 40문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훈련이 안 됐으니까. 예컨대 마라톤을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뭐 5km 뛰고 10km 뛰고 15km 뛰고 20km 뛰고 이렇게 해야 실력이 나오는 것이지, 대번에 이렇게 40km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문제 풀고 좀 쉬었다가 20문제 풀고 또 엄마하고 얘기하다가 나머지 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전체적인 시간이 한 100분, 1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충분한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성적이 언어 논리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풀어보면은 수능에서 훈련받았던 부분이 한 70%, 80% 되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발현이 될 겁니다. 그 점수가 언어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자료가 제일 낮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화면에 나왔던 그 정윤재나 김건희 학생들은 제가 볼 때는 피셋형 인간입니다. 근데 그 학생들도 처음 풀이할 때는 자료 해석은 한 40점 이렇게 나와요. 45점. 그리고 언어는 한 70점 중후반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상황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70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점수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로서. 근데 학생들이 좌절하는 표준이 이겁니다. 자료 해석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40점 나와서 30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빼고 특정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한 70점 나오면 괜찮다 이렇게 보이지고, 요게 70점 되면은 이게 60점 됩니다. 그리고는 40, 50점 돼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해요. 근데 한 3번, 4번, 5번 풀었는데 언어가 40점, 50점 계속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내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 학생은 언어적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은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데까지 미쳐요.
글을 읽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구조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또 더구나 중고등학교 때 계속 해온 겁니다.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우리말인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됐다 이런 얘기는 노력으로도 메울 수 없는 개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그런 정도 비율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학원 경험으로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제가 제시하는 기준 안에 들어갈 겁니다. 진입 가능한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상 내가 오늘은 50점 받았는데 아슬아슬하게 틀리더라. 그래서 다음에 하면은 점수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 중요합니다. 그래도 점수를 예상하면은 한 평균 60점 나오면 괜찮다 이렇게 보이지고 70점 나오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처음에 풀었는데 80점이 나온다 이런 학생은 저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머리가 엄청 좋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훈련된 학생입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경시대에 참가했더니만은 그 유형하고 비슷해서 저는 이미 다 익숙한 문제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고시도저는 아주 위험합니다. 양날의 이제 칼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본인이 크게 이렇게 인생에 멍울이 들 수가 있어요. 되면은 너무나 밝은 것이고. 그래서 고시도저는 위험성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더욱 위험한 게 2번, 3번입니다. 1번은 괜찮아요. 1번은 전쟁에 가서 다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합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수험생은 80%, 90% 이상이 2번, 3번이에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유가 3번입니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안 쌓여요. 이런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한테 조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조언을 선배들로부터 받거나 신림동에 와서 고립된 채로 조언을 받게 되면 2번, 3번에 있는 학생들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빠른 길로 오느냐 그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절대로 1번이 되는 건 괜찮은데 2번, 3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자면은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는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만한 전문가가 없을 거예요. 제가 고시생을 한 20년 봤으니까 직접 가르쳤으니까요. 사시할 때 가르치고 행시 가르치고 또 경영하면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얼추 이렇게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명 본 것 같아요. 그 10만 명의 데이터가 뭐 삭제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뚜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되는 유형, 더디지만은 되겠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성과는 없지만은 뭐 은행 정도 가면은 네가 인생 개척하겠다. 이런 것들이 쭉 경험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 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결과를 얻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 않으니까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는 꼭 저하고 오세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고시를 모르니까 학생한테 맡깁니다. 근데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고 논리를 대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으니까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애한테 맡겨서 우리 애가 잘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일단 본인이 모르시고 고시에 대해 모르고 그 다음 학생에 대한 신뢰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생겼기 때문인데 우리 애도 몰라요.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도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정보를 얻는 경로가 학교 선배 아니면 인터넷 이렇게 해서 경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경로로 아마 이렇게 학원에 왔을 거예요. 학원에 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말을 하면은 학생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잘 듣습니다. 오해하는 학생 없는데 저는 이렇게 가슴으로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제 아들이 98년생이니까 아마 여러분 또래일 겁니다. 여러분 또래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눈치를 채고 학원을 폄하하거나 또는 학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장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조언하지 않고 가슴으로 하면은 가슴으로 듣는 학생들이 있고 머리로 듣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슴으로 이렇게 들으세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저하고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 더 어려운 게 포기입니다. 포기. 고시를 포기할 때는 우리가 뭐 시험을 붙었으면 포기라는 용어로 쓰지 않으니까 일단 안 된 걸 전제로 포기라는 용어로 쓰면은 눈물이 이제 앞을 가리는 결정이에요.
그 남학생이 여학생이든 자존심에는 뭐 최대한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친구라는 데는 난 안 됐고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할 때는 학원으로 오세요. 그 지금까지 포기시킨 학생이 원래 지난번 설명회 때까지는 28명 같은데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30명 정도는 제가 왔을 때 하지 말라고 조언을 그때는 세게 합니다. 가끔 이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제가 처음 보는 학생이 저는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묻는데 내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그건 묻지 마시고 우리가 학원에서 1년 2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했지만은 성과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반응은 두 갈래로 나와요. 아 정말 고맙다. 학원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 있고 엄청 서운해하는 또 반응도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또는 부모님이 우리 애 더 시키고 싶은데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으니까 그때는 학원이 칼같이 결론 내려줍니다. 절대로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언제 합격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들으면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국립외교원이든 5급이든 실제 과목이 3과목입니다. 국립외교원은 형식적으로 3과목이고 5급은 실질적으로 3과목이에요. 경제학, 행정법 2과목. 정치학, 행정학이 성격이 같아요. 이게 덩치가 한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없는 거나 똑같고 3과목을 3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한 과목 1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5년 하면 한 과목을 1년 반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뭔가 시행착오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생활관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잘못된 기준이니까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은 여러분 마음속 계획을 지우시고 지금부터 입력을 다시 하세요. 다시. 언제인가 하면은 내년입니다. 내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년이 아니고 2020년 6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력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시험이 떨어지면은 2021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우리 오늘 화면에 놨던 정윤제도 7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했죠. 그러니까 12개월입니다. 12개월 만에 차석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시다 보면 합격생 명단 중에 임공공 이렇게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출신이 카이스트예요. 24살. 그 학생이 작년 10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 여러분보다 한 달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왔어요. 10월 중순에. 그 학생이 만약에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후년에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후년에 합격을 할 겁니다. 근데 학원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도 학원이 그렇게 가르치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우리 이제 학생들이 120명이 이렇게 겨울반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더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한 200명이 넘을 겁니다. 그 학생들 중에 2달 내가지고 1차 붙은 학생이 50명 정도가 돼요. 한 48명이 이렇게 됩니다. 1차 붙은 학생이. 그 학생들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묶습니다. 따로 묶어가지고 2차 때까지 한 100일, 120일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장이 보냈는데 제일 근접한 학생이 올해는 고려대 학생이구나. 작년에 연세대 행정학 학생이고 올해는 고려대 행정학 학생인데 그 학생이 평균 0.3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0.3이에요. 6개월 만에. 그 뭐가 없어요. 공부 2학년이니까. 2학년이 학교에 뭐 전공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0.3으로 떨어지고 그 평균 1점 안에 떨어진 학생들이 7명이에요. 평균 3점 안에 떨어진 학생들이 18명입니다. 그 학원에서 분석하기에는 평균 3점 아니면은 실제 합격생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0.3이면 한 2줄 더 썼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냥 내년을 합격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외교는 정말로 그렇게 합격이 돼요. 우리 학원에 제일 빨리 된 학생이 국립외교는 5개월 반. 근데 그걸 일반화 시키진 않아요. 그건 경제학과 학생입니다. 그 경작이 된 상태로 들어왔으니까 순수 공부 기간은 그보다 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순수하게 이렇게 잡은 학생은 독일어과 나온 학생 4년 직장생활 하다가 10월 달에 온 학생 그 학생이 10개월 만에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기간이 짧다 이렇게 해서 내후년을 내가 최종 합격 기간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하면은 2020년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작년 데이터로 치면 100% 떨어졌어요.
그래도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데이터가 뭔가 쌓여요.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있더라. 아, 허리가 갑자기 아프더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더라.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일 나쁜 게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오늘 왔을 거예요. 내년은 시험 삼아 보고 후년에 열심히 해야지. 그게 제일 나쁩니다. 그건 너무나 나쁜 기억이 몸속에 쌓여요. 두뇌 속에도 쌓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시험은 떨어져도 성적 좋게 떨어져야 됩니다. 붙는 게 제일 좋고. 이게 학생들의 심리가 인풋은 생각하지 않고 아픔만 기억해요. 우리 뇌가. 그래서 열심히 놀다가 그날 당일에가 시험 보고 선생님 60점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60점이 이렇게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1차는 열심히 하면 될 확률이 훨씬 높고 남은 기간에 혹시라도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2달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2점이 부족하더라, 3점이 부족하더라, 이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많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근접에서 떨어지게는 근접에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꼭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시고 1차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동을 좀 걸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1차를 지금 해서 될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2달 가르쳐서 1차로 50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럼 120명에서 50명 되니까 확률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이 그 다음에 또 준비하니까 합격률이 80% 육박하는 겁니다. 그 내년에 합격을 또 후년에 합격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출발점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년 시험입니다. 이걸 대충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생각만 바꾸어 가도 오늘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상 공부 여건을 소송해야 되는데 휴학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군대에 있는 학생들 자꾸 연락하던데 제발 연락 좀 하지 마라.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데 집중하시고 제대한 다음에 이렇게 공부해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군대에서 뭔가 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수험기간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로감이 누적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저는 공익인데요, 뭐 저는 공군인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생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해서 오면은 학원에서 바른 길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업을 병행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수험 기간이 너무 장기화돼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능력보다 오래 공부를 하게 되니까 피해가 이제 개인에게 미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 불가능입니다. 이건 7급이나 9급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 주변의 인간관계는 뭐 저절로 최소화되겠죠. 최소화되니까 의도적으로 뭐 최소화시키지는 마시고 저절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떨어질 친구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일일 최대 공부량 확보하는 거는 학원이 조절해 드립니다. 얼마나 해야 되나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학원에 오면 다 시킵니다. 그 남자들은, 남학생들은 군대 한 번 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군대 갈 때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스트레스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내들은 다 견디듯이 충분히 여러분들 견뎌나갈 겁니다. 언제 도전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제가 강조할 게 1학년들 제발 오지 마세요. 1학년. 연락도 하지 마시고. 1학년. 안 돼요. 안 돼. 또 되더라도 임용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를 해야 됩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 1학년들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도 와요. 그렇게. 뭘 하면 되나요? 저는 3학년 때부터 할 텐데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묻던데 그냥 열심히 노는 게 준비입니다. 고시 근처에 얼씬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그 시기에 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또 익혀야 될 사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열중하시면 되고 지금 2학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2학년 맞춰서 지금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3학년 마치고 4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금은 약간 본인이 마음이 급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그룹이 지금은 제일 학원은 주축이고 요 상태에서 도전해서 합격하면 제일 좋습니다. 학교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또 그레이드를 높이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4학년 졸업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은 비슷하죠. 좀 늦은 느낌이 있죠. 그 시기상으로 늦은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씀이 이렇게 좀 늦은 게 있어요. 이게 5급은 단단한 시험이고 전국의 수재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몇 년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똑똑한 학생들이 도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4학년을 마치고 결심을 했다. 졸업을 하다 직장 생활하다 결심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결심의 강도가 단단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진로 중에
내가 취업을 할까? 로스쿨을 갈까? 5급을 할까? 이렇게 해서 5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오지 마세요. 안 돼. 너무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의지력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등장했을 때 극복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태생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나 어릴 때부터 꿈이 그거였다. 아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지만은 돌이킬 수 없다. 다른 게 안 보인다. 이렇게 할 때 도전을 하세요. 근데 그런 정도 정신력이 4학년 들어가나 졸업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겁니다. 낮으니까 지금 적기는 2학년 마친 학생들, 3학년 마친 학생들인데 2학년 마친 학생들이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용휴 기간이 1년이니까 내가 졸업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임용휴에 언제부터 카운트 되는가 하면은 내년에 시험이 끝나겠죠. 후년이나 6월 달에 시험이 끝나면은 임용이 언제부터 카운트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5월입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1년이 카운트가 돼요. 시험 끝나고 1년이 아니고 시험 끝나고 1년이면은 뭐 시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임용 기간을 카운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산점이 내년 5월이에요. 내년 5월. 그래서 시험 마치고 계절 학기 몇 개 듣고 그 다음 학교 다니다 보면은 합격 소식 듣고 그 다음에 1학기 다니다 보면은 임용 후에 할래 말래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1년 후에 하면은 졸업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은 없어도 됩니다. 3학년은 그 고민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시작식입니다. 1월 종합반, 3월 종합반, 7월 종합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1월에 오셨으니까 이 뒤에 얘기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월에 오면 빠듯하고 7월에 오면은 개인 역량으로 되는 것이지 학원의 역량으로 붙이지 못해. 9월 이후에 온다 이렇게 하면 하늘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면목이처럼 하늘이 도와줘야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화면에서 봤던 정윤재가 7월에 왔는데 만약에 3월에 왔더라면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3월에 왔더라면 등수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고 해야 됩니다. 직렬 선택인데 재경직 시험이 되면은 간지가 나죠. 근데 합격생 요건을 뽑아보면 저렇습니다. 경제학 전공해야 되고 피세선 2개월 미만 준비로 부담 없이 합격해야 되고 느낌은 이래야 돼. 2개월 미만 준비인데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걸 왜 강의를 듣지?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하지만 이게 자료해석 부분은 강의 도움 받으면 되겠다. 부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어야지 강의를 전부 들어야 내가 깨우치고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 학생들은 그렇습니다. 이 재경직 붙은 학생들이 재작년 학생 전국에 2등한 학생, 8등한 학생, 12등한 학생 즐비합니다. 너무 똑똑한 소년 수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경과 일반 행정을 고민하면은 그냥 본인이 하는 대로 들어가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시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선택하시고 하다 보면 학원에서 이렇게 쭉 판단이 됩니다. 그냥 재경직보다는 내가 일행이 낫겠다. 아니면 윤재는 경영학과인데 나는 일행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이 대부분 재경을 택하는데 얘는 나는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본 거예요. 수개념보다 쓰는 게 나으니까 나는 일행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의 학원에 생활하다 보면 가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꿈대로 이렇게 결정하시고 들어와서 신중하게 직렬을 바꿔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국립외교원 국제통상인데 이거는 고민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외교관이 하고 싶다 이렇게 외교관 하시고 국제통상 하고 싶다 이렇게만 하시되 합격을 위한 수험기간의 외교는 조금 더 짧습니다. 이건 3과목이고 이건 5과목이고 국제통상은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잘했다 이걸로는 어림도 없고 대학 와서 전공을 몇 년 했고 네이티브에 가깝게 내가 글을 쓰고 읽는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외국어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제통상 하게 되면 고생하게 됩니다. 그때는 외교원으로 가버리시고 외교원은 여러 가지 학원 활용에 유리한 점도 있고 국제통상은 학원 강좌 개설이 안 되는 이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잘 감안해서 결정하시고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고시 합격에 최소 2년, 3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 제도 개선 전이다 이런 얘기는 예전에는 시험은 성격이 아까 이제 서두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지금 없어진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적성을 테스트하는 역량평가입니다. 역량평가이기 때문에 역량평가 받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역량이 뛰어나면 우리도 피스 준비하는데 3주 만에 4주 만에 이렇게 너끈히 통과한 학생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또 옛날에는 1차 붙으면 2차 볼 기회를 2번이나 줬으니까
1차 1년, 2차 1년 이렇게 했으니까 무조건 떨어지면 그 다음 또 2년이에요. 떨어지면 또 2년이고 이렇게 되니까 합격 연령이 높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낮게 되어 있습니다. 26살. 그러면 이 학생들이 몇 년 했겠습니까? 26살이니까 그 아래가 또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22, 23, 24, 25. 굉장히 많은 거죠. 남학생 군대 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연령층이 어려졌고 수험기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짧게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2020년. 그 남들이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밖에 가서 얘기하면 미쳤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선배들한테 얘기하거나 합격한 친구들한테 나는 내년 목표를 할까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과하다.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학원의 평균 데이터로는 2년에 한 명씩 나와요. 6개월 만에 합격하는 학생이. 2년에 한 명. 5급에. 그러면 그 가능성을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 평균 3점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18명이니까 걔들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은 다 이렇게 탑권에 드는 겁니다. 원래는 작년하고 다르게 우리 성적이 작년에는 차석 2명인데 올해는 태관이구나. 태관이가 3등을 했어요. 3등. 재경직. 그 다음 뭐 일행직은 10등 안에가 4명 들었는데 작년에 6명 들었고 그 학원의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2021년은 지우시고 2020년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은 너무 좋고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없을 때입니다. 내년을 도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시행착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일 나쁜 게 고립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고립되는 요인이 1번. 거의 없죠. 근데 있어요. 2번, 3번. 비율로 따지면 2번, 3번이 더 많겠죠. 더 많은데 이제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설득받아서 학원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합반에서 계속 성과가 나오니까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으면은 부작용이 이렇게 나요. 심리적으로 일단 우울합니다. 혼자 공부한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하루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이제 패턴을 치면 70분 하고 20분 쉬는데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70분 하고 20분 동안 왜 쉬는가 하면은 피로감을 해소하고 그 다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혼자 하게 되면 공부 안 하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요. 혼자 막 얘기합니까? 전화합니까? 뭐 인터넷을 보는가? 어느 쪽이든 공부에 다 방해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힘들고 쉴 때 힘들고 제대로 못 쉬니까 공부가 다운이 되고 또 쉴 때 힘들고 하루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 효율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울해요. 즐거운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부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힘든데 생활 속에서 힘든지 몰라야 돼요. 군대에 갔을 때 그래도 견디는 거죠. 군대 생활을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할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같이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이 발생합니다. 공부 강도가 지금 약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인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 들이는 노력이 등산으로 비교하면 한라산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고시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 에베레스트 갈 때 아주 베테랑들도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전문가로 이렇게 하죠. 뭐 셰르파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뭐 에베레스트 뭐 14등정을 했던 분들도 그 사람들 앞세우고 올라가는데도 사고당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걸 본인 인식을 못하고 그 다음 대학 갈 때 그 공부했던 강도가 100이라면은 고시는 한 300 정도 되는 겁니다. 그 300 정도 되는데 300을 계속 유지하는 경험도 없고 그걸 사람이 300을 계속 유지한다 이게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합격할 정도로 하고 어떤 날은 못하고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못하고 이게 계속 슬럼프가 반복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대학은 예컨대 내가 목표로 했던 대학에 그 과에 못 갔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낮췄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만족도가 100으로 나옵니다. 근데 고시는 99가 의미가 없어요. 100이 아니면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니까 대단히 힘들어요. 그래서 2번, 3번이 발생하는 거면 합격선 안에서 계속 진행되는 공부인데 그냥 공부하는 것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얘기입니다.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일로 갈 거예요 아마. 인강으로 하다가 제대로 된 학생이면 이게 도저히 이걸로 안 되는 공부다 이걸 알아요 본인이. 모르는 학생이 계속 하는 것이고 아는 학생이 2번 경로로 올 수도 있고 3번 경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2번 경로로 오게 되면은 신림동에 단가 수강하고 스터디는 꼭 해야 된다는 거 스터디를 구하는데 누가 여러분하고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하고 스터디를 왜 하겠습니까? 도움을 1도 못 받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선한 스터디를 지도하겠다는 학생이 나옵니다. 장수생이. 그 학생이 스터디를 구성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 도움이 어떻겠습니까? 한 5년 한 학생, 6년 한 학생이 여러분을 그 길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3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고시반에 간다 이렇게 하면 이건 더 위험해요. 그 가면 학교 고시반에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무기 같은 선배들이 5년차 6년차 그 이무기 같은 선배들이 신입들이 들어오면은 야 내가 공부 가르쳐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볼터 묶어요. 이탈도 못합니다. 학교 선후회관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무기의 길을 따라서 계속 가는 것이에요. 가다 보면 내가 시행착오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그 다음 6번에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여기 오셨는가 하면은 공부 방향성 때문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내가 해야 될지,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거기까지 조언은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해드려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누가 해줍니까? 뭐 신림동에서 만난 장수장이 합니까? 아니면 이무기가 된 선배가 합니까? 거기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험생은 초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학원에서는 매일 시험을 봅니다. 내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내하고 친구하고 공부하는 강도는 보니까 비슷한데 저 친구는 상위 30%에 꾸준히 들고 나는 왜 들쭉날쭉이냐? 그것만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을 가지고 학원에 이렇게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스터디 리더나 합격생한테 문을 두드리면은 그 학생들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제공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 반영하는 것이에요. 반영했는데 성적이 오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성적이 안 오르면 또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학생들이 거시적 고민을 이렇게 하면은 수험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실패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예컨대 뭐 지금 시기면은 비셋을 뭐부터 해야 되나요? 어떤 과목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그럼 경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고민은 학원이 하는 겁니다. 학원이. 우리 학원이 수십 년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해서 지금 정립된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몸을 맡기고 본인들은 열심히 달리겠다.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게 제일 위험 부담이 적어요. 또 이게 잘못된 학원 강의 활용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하겠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1차는 괜찮아요. 1차는 객관식이니까 피드백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2차는 안 됩니다. 주관식이에요. 논술입니다. 쓰고 채점 받고 첨사 받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또 반론을 해요. 저 선생님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거기서 모의고사 받아서 풀고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의고사를 왜 보는가 하면은 다음 공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실력을 확인받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 하는 단계에서. 합격이 필요한 부분이 100이면 지금 한 20, 뭐 10 이 정도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진척이 더디게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실강 기간에 맞추어서 인터넷을 완강하는 비율이 4.6%입니다. 우리가 80일 동안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34% 가고 80일 동안 들어요. 그 대부분 못 듣고 다시 신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거나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집중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인강의 효율은 떨어진다. 이 부분은 데이터로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해입니다. 종합반이 단가반보다 비싸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한꺼번에 내니까 비싼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비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은 5공채 기준으로 1, 2차를 등록하면 월 67만 원 2차만 하면은 월 49만 원 총액을 합치면은 1200만 원인데 학원이 150만 원 할인하니까 여기서 훨씬 더 다운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금액을 제시하면은 분기별로 내놔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니고 18개월 전체입니다. 18개월 전체. 근데 단가반은 종합반에서 제공하는 그 컨텐츠를 그대로 다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은 수강료만 1,800만 원. 동영상 비용, 그 다음 캠프 비용까지 다 합치면은 3,4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단가반으로 가는 학생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면 이 중에 뭔가는 뺍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빼면 우리 입장에서는 합격하는 데 필요한 컨텐츠들인데 빼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반 비용 분석을 해보면 너무너무 불리해요. 너무너무 불리하고 이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종합반을 해도 합격하지 못한다. 못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로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원래 44명인데 2차에는 51명이 됐습니다. 그 면접에서 이렇게 많이 탈락했어요. 그 2차 51명이 됐다 이런 얘기는 실경쟁률을 3대1로 보는 겁니다. 3대1로. 3대1로 보는데 51명이 됐다 이런 얘기는 실경쟁 안에 든 학생들이 1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학생들은 내년에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보다 앞선 기수가 있습니다. 앞선 기수. 지금 이제 원래 시험을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아마 내년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면 보게 될 겁니다. 그 학생들은 제 생각에 한 80명에서 100명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학생도 많아졌고 질도 높은 학생들이 있고 학원의 느낌으로는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있죠. 어린 학생도 있고 뭐 31살 요거는 35살. 요 35살 학생 오늘 합격수기 보면은 33세에 도전하다 그 학생일 거예요. 그 학생이고 31살 이 학생들이 그럼 학원에 뭐 20살 중반에 와서 31살까지 했냐? 그거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왔어요. 마지막에. 하다 안 되니까 저 학원에 가면 많이 되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되는 학생들이면 학원에 이제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학원에 가진 뭔가는 있다는 얘기. 종합반 과정은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것도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저게 따라가기 힘들면 고시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수업이 제일 많을 때가 1차 수업이 1년에 절반 정도 있어요. 뭐 예컨대 3월부터 7월까지는 1차 수업이 아예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수업이 2차만 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5시 20분까지. 수업이 가장 많을 때 1차 수업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2차 수업이 4시간. 이게 제일 많을 때예요. 그러면 오전에 10시에 수업이 있으면 밥 먹고 나오면 오전에 2시간 확보되고 저녁에는 한 5시간 확보되는데 이 과정을 못 따라간다. 이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차 수업이 없다 이렇게 하면 널널합니다. 따라가는 게. 널널한데 그 널널한 생활을 즐기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때 빡세게 이렇게 학원이 또 관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종합반 성적인데 요 비어있는 칸이 이게 단가반입니다. 이게 좀 확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비어있는 칸이. 요게 언제 시험인가 하면은 3월부터 6월을 우리가 예비순환 이렇게 부르는데 요때 들어오지 마시고 1월에 들어와서 기초를 조금 더 닦으세요. 특히 전공이 완전히 받침이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은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가 돼. 요때 성적인데 종합반대 단가반의 비율이 전체적 수강생을 치면 한 6대4입니다. 요 시기는. 근데 지금 단가와 종합반 비율을 보시면은 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 단가반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요 학생들은 1차를 여러 번 됐거나 공부가 된 학생들입니다. 요 시기에 오는 학생들은. 근데 종합반 학생들은 전부 다 초차들입니다. 그 초차들한테 이렇게 경험이 있는, 수험 경험 있는 학생들이 판판에 밀리는 겁니다. 이 흐름은 2순환 가도 3순환 가도 시험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시생들이 많이 돼요. 그 많이 되는 이유들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과 이런 것이 달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작년까지는 수강생 수로 치면 7대3. 원래는 제 생각에는 한 9대1, 10대1. 지금은 여러분 관심 없죠? 다른 학원? 맞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점이 달라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시행착오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원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성계획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부터 3월까지, 2월 말까지겠네요. 1차 준비하고 불합격하고 예비순환 합류하는 거. 나쁘고. 두 번째 유형입니다. 또 1차 준비하고 합격하고 3순환 합류하는 거. 뭐가 더 나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는 불합격이고 여기는 합격이니까 2번이 나은 것처럼 보이시죠? 2번이 더 나빠요. 왜 그런가 하면 기초를 다지지 않고 3순환 가버리니까 이 학생들은 앞으로 경로를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3순환 1차를 합격했으니까 이 학생들이 1차를 합격하니까 하루 강아지 법무소인 줄은 몰라요. 1차 합격했으니까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2차 시험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날림으로 해요. 날림으로. 이 학생들이 가야 될 길이 1차 붙으면은 요 기초 따지고
그 다음 기본 다지고, 그 다음 이렇게 하고, 원래 시험 1차 붙은 거는 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 않아서 이 과정 다음에 우리가 1차 끝나고 요때 이제 삼순환이 시작됩니다. 시험 직전에 3월부터 6월까지. 근데 요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험 직전의 라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또 학생들이 그 다음에 더 나쁜 선택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뜬금없이 또 학교 복학을 해요.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뭐 또 인터넷 듣고 어떻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방학하면은 또 와서 1차 해가지고 1차 또 붙어요. 머리가 되니까. 1차 붙은 다음에 또 3순환.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니까 이게 벌써 2년, 3년. 수험기간은 3년인데 실력은 들여다보면 우리 학원으로 치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유형들은 수험을 전체적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도. 2번의 유형은 이 학생들이 능력이 출중합니다. 얼마나 합격하니까. 그러니까 포기도 못해요. 포기도 못하는데 패턴은 잘못 잡혀 있으니까 3년, 4년, 5년 이렇게 해서 본인의 능력보다 훨씬 더 수험기간이 길어진 상태로 합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면 안 돼요.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뭐 과장이 엄청 늘어납니다. 왜 과장을 하는가 하면 거기 가서 고생했으니까 할 말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시험을 쉽게 되는 학생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주변에 이렇게 좋은 거 하다가 한 1년에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한테 좋은 거 하면은 난 몰라. 그 학원에 가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시험이 됐어.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3년이 걸렸거나 5년이 걸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구구절절히 구비구비 뭐 방법이 다양합니다. 화려해요. 이때는 멀리 해야 되고 이때는 멀리 해야 되고. 그 본인의 얘기입니다. 본인의 얘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하면은 예비서는 겸손하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가 수월하고 본인도 이렇게 평탄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 길이 아니고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목이 진입생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 해서 1차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 재학 중이니까 학교 시험도 준비해야 되니까 만약 1차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예컨대 5급인데 나는 경작가다. 그래 행정법을 좀 들어놨다. 또는 행정법을 듣는데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1차를 조금 병행하는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경작을 하세요. 경작만 하세요. 80% 비중이. 1차는 하지 마시고 1차는 내년에는 붙든 떨어지든 거의 결정적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붙으면 너무나 좋지만은 2차가 안 된 상태에서 1차 붙은 것은 나쁜 영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방학 즉시 학원에 진입하세요. 방학 즉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방학 즉시 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이 학원에 이제 홈피를 검색해 보니까 1월 6일부터 개강이니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방학하면은 뒤풀이 좀 하고 힘든 공부하러 가니까 여행도 좀 갔다 오고 가족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수험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내년 6월입니다.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은 지금부터 이렇게 역으로 오면은 지금 행동이 정해질 겁니다. 시험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행을 계획한다, 뒤풀이를 계획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이후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내가 고시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고시생인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하지만 고시를 해야 되니까 내가 시간을 더 이렇게 치밀하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평소에 학교 8시에 갔으면 7시에 오세요. 10시에 학교에 나왔으면 이제 11시 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을 이렇게 확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야 내가 고시하면서 학교 시험 준비하니까 너무 힘들다. 빨리 시험 치고 신림동 빨리 달려가야지. 달려가서 분출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꾸면은 방학 시작하자마자 학원으로 달려올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놀다가 1월 달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늦어지는 것이고 정신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즉시 학원에 오시면은 우리가 두 갈래로 지도를 해드립니다. 선행학습을 하고 오면은 이게 선행학습입니다. 경작 행정법 5급. 국립외교는 경작을 학습하고 오면은 작년 종합반 그 커리에 넣습니다. 우리가 작년 종합반 커리에. 그 1차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1년을 내가 준비했다. 지금 준비하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요 커리로 들어가시고 선행학습을 못하면 윈터스쿨로 가야 되니까
1차, 2차를 동시에 학습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에너지 폭발을 더 시켜야 돼요. 여기는 조금 순탄하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더 힘들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끝나면은 경우수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1차 합격하거나 1차 불합격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뭐 경우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1차 합격하면은 저희들이 또 가둡니다. 이렇게. 이게 학생들을, 오는 학생들이 뭐 수준에 이렇게 놓고 뭐 재수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다 이제 본인 의지로 오는 학생들이라서 형식을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뭐 밤늦게 공부하는 스타일도 있고 아침 일찍 공부하는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형식을 통제하지는 않는데, 형식을 통제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간들이. 시험 직전엔 통제를 합니다. 그 학생들은 처음에 학원에 오기 때문에 공부 강도를 저희들이 확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100일, 지금은 조금 1차가 앞당겨지고 2차가 늦춰지니까 100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특별반에 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스파르타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자물쇠를 잠가요. 그래서 70분 공부하고 20분 쉬고, 그 다음 또 차단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 안에는 원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건이나 윤재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원래 시험을 잘 본 뭐 승이나 태관이나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을 직접 지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1차 합격한 학생들이 3선에 들어가는 폐해가 생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3선으로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3선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관리다 이렇게 보시고, 1차 불합격하면 예비순환 가시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으로 우위를 조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어느 쪽이든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집단을 얘기한 겁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주로 속합니다. 여기에 주로 속해요. 특히 서울대 학생들이 여기에 주로 속합니다. 이 학생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에 이제 고시하는 체제가 잘 안 돼 있고, 또 공부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고, 좋은 또 성과도 얻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고시를 혼자 하려고 합니다. 물론 혼자해서 합격할 거예요. 근데 본인 능력보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룹이 여기에 가장 많아요. 그 학생들이 또는 연구대 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수업 본질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 이따 그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이 속해야 될 그룹은 이 그룹입니다. 이리로 가세요. 요리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그룹을 가는가? 이 부분은 공부 강도를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시행착오 없이 높여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아까 그렇게 이렇게 많은 집단에 속했던 그 학생들의 공부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비순환 듣고 3월, 6월에 그 예비순환이 수업이 1차는 안 하니까 이렇게 4시간 진행되는 겁니다. 그럼 하루에 남는 시간이 이게 오후에 진행되면은 오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이 이렇게 남으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학교 다니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터넷 들으면은 4시간짜리를 빨리 듣고 이렇게 하면 3시간에 듣고 수업 듣고 뭐 주말에 좀 듣고 이렇게 하면 예비순환 들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듣고 그 다음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와서 1순환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1순환 또 이렇게 진행되니까 1순환 또 학교 다니면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학원에서 밖에서 보이는 커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1순환, 2순환, 지금 2순환 과정이죠. 그 다음 1차 준비해서 합격하고 그 다음 3순환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다 불합격입니다. 왜 불합격인가 하면은 공부 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비순환 시기에 예비순환을 소화하는 데는 하루에 몇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은 수업 4시간 들으면은 어렵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또 어렵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2시간만 더 하면 돼요. 2시간만 더 하면 되니까 하루에 공부를 6시간 하는 겁니다. 고시생이 하루에 6시간 공부해서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1순환 때 되면은 조금 더 높아지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니까 이때는 몇 시간 하는가 하면은 많이 하면은 수업 4시간 듣고 3시간 정도 준비하면 되니까 하루에 7시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순환 오면은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겠죠. 1차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비로소 이제 고시생이 해야 되는 10시간에서 12시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밖에는 이렇게만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극명하게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는 공부를 훨씬 더 많이 시킵니다. 그 선행학습에 중점 두는데, 생각하면, 이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어땠습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고2 말에 고3 과정 끝냈죠? 그랬을 것 같은데, 학교 커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뭐, 스카이 가자면은, 고2 때는 공부 끝내야 돼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쳤을 거예요. 고시는 더 합니다.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터스쿨에 오시면은 행정법 경작을 무조건 선행학습 시킵니다. 이렇게 시키면은 예비순환 들을 때 1순환, 2순환을 맞춰버려요, 학생들이. 많이 듣는 학생들은 3순환까지 맞춰버립니다. 100일반 학생들은 3순환을 맞춰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1순환 들어오면은 이미 공부를 다 끝냈기 때문에 수업을, 4시간 수업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예습이 필요 없고 복습이 필요 없어요. 암기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 수업을 듣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오후에 수업 4시간 들으면은 예습 복습이 다 돼 있으니까 4시간이 남습니다. 이걸 뭘 하겠습니까? 놉니까? 학원에 놀도록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1순환 될 건데 이렇게 공부하면은 이때는 2순환을 시키고 3순환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년 동안 하는 과정을 우리가 6개월 만에 완성을 시켜버려요. 그 1순환 오면은 사실은 공부가 끝이 나버려요. 끝이 나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부 끝났으니까 우리 뭐 답안 특강으로 간다, 아니면 스터디를 또 정밀하게 한다, 답안을 더 많이 써보겠다, 이런 다른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2순환 들어오면은 2순환 실강 수강하면서도 동영상 끝냈고 공부는 다 끝난 것이에요. 합격선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상태로 1차 시험장에 가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초시가 되는 겁니다. 초시가. 이렇게 이 길로 가세요. 근데 이 길로 가는 게 여러분이 감당 못할 정도 강도가 높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면은 윈터스쿨에서만 잘 이렇게 단추를 잘 깨면은 예비순환 오면은 이렇게 나머지 시간은 1순환 듣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나는 속도가 빠르더라 이렇게 2순환 들으니까 하루에 그냥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 이겁니다. 그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거 못 견디겠어요? 고시생이 그걸 못 견딘다? 자격 미달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결정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3순환 들어가면은 이미 합격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3순환 들어왔는데 시험이 100일 남았습니다. 이때 실력을 높이겠다.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높아진 실력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새롭게 지식을 얻어서 야 오늘은 감동적으로 새로운 걸 얻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학원은, 커리는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스터디도 이렇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뭐 건이나 윤재 이런 학생들이 조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행착오 없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리더가 돼서 지도를 하는 겁니다. 지도를 하면은 여기서 또 반복을 시켜요. 예비순환 할 때 행정법 강의가 진행되면은 행정법 스터디, 경작이 진행되면 행정법 또 스터디 들었고, 윈터스쿨 들었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했고, 그 다음 강의 듣고 스터디를 하고. 그래서 예비순환만 놓고 보면은 일반적 학생들이 한 번 할 때 우리가 5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 할 때 이렇게 또 경작을 해요. 이 두 과목입니다. 5급은. 이 두 과목이 80%예요. 이 두 과목이. 이 두 과목이 80%니까 이것만 잡으면 돼요. 예비순환 때. 이걸 2순환 수준으로 예비순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순환 들어갈 때는 이미 했으니까 경작할 때 행정법 이렇게 크로스로 하는 겁니다. 지그재그로. 그러면 1순환 끝나면 공부가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3, 4순환 가면은 스터디를 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스터디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2달 동안은 기출문제, 2달 동안은 캠프에 넣어가지고 엄청 시킵니다. 캠프에 넣는 게 멀리 지방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 캠프관이 있어요. 그거 넣어가지고 그때는 또 통제합니다. 문 닫아 걸어요. 닫아 걸어 90분 동안 열심히 하고 20분 열어주고 그 룰을 어기면 퇴출. 이렇게 단단하게 같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가끔 밖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오겠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그런 학생 많이 있습니다. 2년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우리 학원으로 치면 네가 한 6개월 정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거 미달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공부 에너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험 되는데 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인데 편성 기준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합니다. 이렇게 성비도 고려하고, 지금 수험생 비율이 남학생 50, 여학생 50입니다. 국립외교는 여학생 80, 남학생 20. 5급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학생, 남학생이 이렇게 5대5로 넣지는 않아요. 이게 커플이 생겨요, 커플이 생겨가지고, 뭐 5대3, 뭐 6대2,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또 커플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면 그 팀을 해체하고 이렇게 분산시켜버려요. 어쨌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진행 기간은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미 2차 스터디는 끝이 났고 1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은 1차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스터디는 매일,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제공, 진행자들은 최종 합격생, 아니면 2차 합격했지만 면접 탈락한 학생, 1차를 3회 이상 합격했는데 90점 이상 맞은 학생, 이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빛의 팁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내가 70점이다. 팁을 한 3개 받았다. 이렇게 하면 77.5. 그 훨씬 더 도움닫기가 쉬운 겁니다. 혼자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공부를. 그래,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답안 특강이 있습니다. 답안 특강에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직접 대면 첨삭하니까 그레이드가 또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빨리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부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그 장학금 지급합니다. 1등하면 50만 원이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 상위 30%를 저희들이 합격권으로 봅니다. 상위 30%. 그 수강생이 300명이면 100등까지는 합격선으로 보는 겁니다. 균일하게 이렇게 낮춰서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저걸 이제 돈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지급하지는 않아요. 현금을 드리지만은, 고생해서 고맙다,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금액은 작지만은 상장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학생들이 그걸 이렇게 차곡차곡 몹니다. 받는 학생들이.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돼요. 학생들 전부 다 저하고 통합니다. 뭐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기도 하고, 합격생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면은 전부 다 합니다. 완전히 오픈된 학원이. 상담 관련해서 이제 주의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학원에 오면은 고민이 이렇게 생깁니다. 절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하세요. 고민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오게 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설득하는 데 힘이 드니까 작은 고민, 큰 고민, 학원이 보면 전부 다 작습니다. 다 해결이 금방금방 되니까 학원으로 빨리빨리 와서 해결을 하세요. 선생님들 열심히 하십니다. 직접 채점하거나 첨삭하거나 학생들 들여다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상시 상담하고 있고, 근데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뭐 상담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조언해주면은 잘 이렇게 올라가는 학생들입니다. 선생님들이 왜 열심히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환불제도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불합격하면 환불해드린다. 그 선생님들 책임이 50%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해서 합격자 발표 날에 본인이 가르친 합격생이 불합격생이 많으면은 본인 재산이 줄어드니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보다는 또 이렇게 우수한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상담 학생 중에 제가 걸릅니다. 다 저를 다 거쳐야 돼요. 등록하시자면. 많을 때는 뭐 3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25%, 20%.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학생들을 이렇게 뜨내기로 보진 않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18개월 동안 우리 학원 믿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학생들을 보호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 열의가 너무 떨어진다?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인성이 조금 거칠다? 아니면 나이가 지나치게 많아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걸러요. 그렇게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이, 또 우리를 믿고 온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때로는 공부해서는 이쪽 방향이 아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발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반 전체 일정입니다. 인터스쿨,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현재는 2순환 과정, 3순환, 4순환.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개념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1월 시작 수험생은 공부 방향인데 1월 반에 오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3월 반에 오시게 되면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선행학습이 안 된 상태로 3월 반에 오면은 선행학습을 하면서 예비순환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버금이 달아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1일 수업 일정 아까 설명드렸죠. 1차 수업이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부분.
그 다음 1일 학습 일정입니다. 이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견디면 됩니다. 근데 강제하진 않아요. 강제하진 않고 수업은 오전, 오후 이렇게 있고 요거는 독서실 일정입니다. 독서실 일정. 그 독서실은 반이 2개로 운영이 돼요. 강제반이 있고 자율반이 있습니다. 그 학원에 이제 오시면은 수강료에 부담이 추가되는 부분이 독서실 비용입니다. 한 달에 관리를 나는 받고 싶다,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의지가 자꾸 늘린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5만 원.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7만 원입니다. 그 2만 원을 더 내시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원화돼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들어오시면은 그냥 묶이세요. 묶이시면은 좋은 동료들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런 패턴을 공부하시고 수업 진행할 때는 수업에 내려가시고 아니면 모여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 학습 일정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일요일은 그냥 휴식이 아니고 완전 휴식입니다. 완벽하게 쉬어줘야 그 다음 일주일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야 공부 다 하다가 나 죽겠다. 완전히 이만큼 찼다. 나 뭔가는 발산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면 공부 잘 한 겁니다. 아 일요일 날 공부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못한 것이고 물론 시험 임박하면 일요일도 없어집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런 패턴을 잘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 이 관련해서 잘못하면 학생들이 재수할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시간 양적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잠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잠을 충분히 자세요. 괜찮아요. 잠을 그래도 마지노선은 있겠죠. 하루에 제가 볼 때는 한 10시간 자도 괜찮습니다. 10시간 자도. 공부를 많이 하자면은 많이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대학 갈 때는 뭐 사당오락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눈도 부비면서 또 졸리면은 뭐 복도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고치는 그건 아닙니다. 그는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숨은 그림 찾기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두뇌 회로 구조다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작동되는 것이 이거는 주관식으로 넣어야 되고 기억을 저장해야 되고 손으로 표현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쉬시고 주중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에는 충분히 쉬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험 임박하면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는 필요하지만은 일상적으로 저 정도 유지하면은 시험 되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있거나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헤어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일요일 날 보자고 양해를 구하면 돼요. 헤어지지 마시고 그대로 현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귀지 마시고 우리가 통제하지 않지만은 와서 사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아주 정밀한 싸움인데 에너지가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불리합니다. 불리하니까 지금 커플로 해가지고 시험을 같이 합격한 얘가 원래 있네요. 원래 있네요. 그건 좋은 경우입니다. 남학생 어리버리고 여학생은 야무진데 여학생이 야무지니까 남학생이 이렇게 끌려가는 형태. 그렇게 해서 둘 다 합격했어요. 합격해도 있겠네.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전에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 정리하지 마시고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행학습해야 됩니다. 아니면 떨어져요. 경제학, 행정법 중심으로 선행학습 하시면 충분하고 정치학, 행정학 선택 과목 안 해도 됩니다. 이 두 과목만 하시면 돼요. 그 선행학습 하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감당이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 두 과목만 계속 하면 됩니다. 나머지 과목은 이 두 과목이 궤도에 오르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국립외교는 경장만 잡으면 다 해결됩니다. 선행학습 방법은 수업이 있으면은 오전이든 저녁이든 시간을 내서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학원의 관리 시스템 준수해 줘야 됩니다. 독서실에 의무적 입실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이건 권유사항입니다. 독서실에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혼자 집에서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듣기에는 혼자 집에서 안 할래요 이렇게 듣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 학생들 학교 도서관 다니면서 할래요. 그것도 저는 도서관 다니면서 안 할래요 이렇게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수업 듣고 도서관 갔다가 스터디하러 또 오고 또 가고 동선이 너무 복잡해지고 무조건 하루에 2시간 날아갑니다. 시험은 안 돼요. 안 된다 이 표현보다는 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무조건 내려오셔야 돼요. 이렇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모의고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되고
공부장소 아까 직영 독서실 말씀드렸고, 식당이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고시 식당이 괜찮습니다. 학식을 기준으로 하면 한 3배 좋아요. 학식 곱하기 3. 먹을만해요. 왜 이제 먹을만한가 하면은 세상 까다로운 게 고시생 입맛입니다. 학원이 다른 건 다 해드릴 수 있어도 식당 운영 못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업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가 형성된 지 뭐 30년이 넘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잘 이렇게 입맛에 맞게 하고 있어요. 이 주변에 고시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한 끼 한 3,500원, 한 달이면 한 22만원, 3만원. 괜찮아요. 그리고 통학 문제는 원룸하고 연결된 겁니다. 통학 1시간에 걸린다, 1시간 이상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사를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자취하러 나오셔야 돼요. 특히 강남, 서초, 방배 애매할 겁니다. 옮기 전에 불편하고 다니기 전에 멀고. 근데 결국 제대로 공부하면 옮기게 될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면. 그냥 옮기지 않고 다닌다 이런 학생들은 저들이 볼 때는 제대로 안 하는구나. 경쟁이 지금 몰입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로 봅니다. 또 이 지역은 강남, 서초, 방배 지나면은 고시생 집중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 지역이 대한민국의 제일 화려한 지역입니다. 고시생은 제일 힘든 지. 저 지역에 가면은 뭐 커플도 많이 보이고 화려한 거 보이고 내가 왜 사냐, 여기는 어디냐,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니까 옮기시고, 그 다음 과천, 목동 애매하지만 옮기게 될 것이고, 송파, 잠실은 고민이 없고, 제 집이 분당인데 분당 무조건 옮겨야 되고, 고대학생들 안암 지금 고대학생들 왔을 거야 아마. 그 여행이죠 지금 해보니까. 이게 통학이 아니고 여행입니다. 무조건 옮겨야 되고, 신촌 옮겨야 됩니다. 이쪽은 다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고, 상도동이나 신림동은 집에서 다니는 게 가능합니다. 이 지역은 다니는 게 플러스가 더 많아요. 플러스 더 많으니까 이 지역은 통학하시고,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제일 낫습니다. 공부하고 들어가면은 아마 여학생들은 눈물 몇 번 흘릴 겁니다. 공부 힘들게 하고 갔는데 오늘 시험도 망쳤는데 점수는 지금 밀렸는데 방 안에 들어가 혼자 있고 이렇게 하면 눈물이 쭉 빠질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있어서 다독여주고 이런 부분이 제일 나은데, 통학거리가 그걸 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또 잘못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1시간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면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에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옮겨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옮기게 되면은 원룸으로 이렇게 오시면은 학원 원룸들이 있습니다. 학원 원룸이 월 5만 원 내면 되니까요. 거기 들어오는 게 제일 나아요. 물론 보증금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그 신촌 학생들은 보니까 신촌에는 원룸 얼마냐 이렇게 하니까 한 60만 원, 70만 원 내요. 그 70만 원 학생이 여기 와서 원룸 5만 원 내면은 학원비가 67만 원이니까 2만 원만 더 내면 학원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 낮춰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강의료를 이렇게 손댈 수는 없어요. 이건 강사분들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학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주거비용입니다. 주거비용은 저렇게 하면은 학생들 부담을 좀 많이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원룸에 들어오는 게 또 유리한 게, 옛날에 이 지역이 전부 다 고시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시생들이 사시가 없어지면 다 빠져나갔고 행시하는 학생들이 추측이 되는데, 고시생이 아닌 학생들도 집을 잘못 얻으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길 쪽으로 얻으면 서울대세 학생들 너무 행복하니까 마음이 막 떠들어요. 술도 마시고 친구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나는 자야 되는데, 특히 시험 민박할 때 그렇게 하면 뭐 이게 대처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직업군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학원 원룸에 오시면 전부 다 고시생입니다. 생활 패턴 잡기도 조금 수월해요. 예컨대 뭐 아침 9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자다 보면 7시 반에 뭐 부시러 갑니다. 뭐 복도가 시끄럽고 이렇게 하면은 가야 될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은 쭉 이렇게 갔다가 또 저녁에 와서 샤워하고 있는데 옆에서 샤워하는 소리 들리고 뭐 북적북적 하면은, 아, 저 친구들 들어왔구나. 빨리 자고 내일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활 패턴이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연대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판단하시고, 학원의 직영 원룸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렇게 발품 팔지 마시고 학원에 요청하세요.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공인중개사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은 그 안내를 받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룸에 대한 뭐 조감 뭐 사진인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오늘 오셨으니까 한번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필요하시면은 그냥 빠르게 넘겨도 뭐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학부모 주의사항인데 이건 매번 뭐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학부모니까 저를 기준으로 내가 우리 애한테 뭘 주의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냥 생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잔소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시 영역은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이란 바운더리가 있으면은 부모님들은 요 입구까지만 오세요. 요 입구까지만. 부모님들은 이제 그 관성이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원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또 학원 생활 들여다보고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고 이런 관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그냥 군대 보냈다 이 느낌보다 더 자유롭게, 야 골치 아픈데 얘 지금 노는 거 보니까 속이 터졌는데 공부한다니까 너무 고맙구나,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해라, 나는 이제 손 떼겠다,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굳이 해야 될 역할을 찾으면은 건강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본인들의 자책이니까, 아 얘가 지금 힘이 떨어졌구나, 심리적으로 좀 힘들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 그 부분만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은 충분한 역할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학원 생활이 어떤가 이렇게 궁금해지시면은 학생한테 묻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성적도 뽑아보고 그 다음 리더 얘기도 들어보고 제가 평소에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렇게 가끔 뭐 이런 얘기가 흔하진 않는데, 아빠가 이렇게 차로 이렇게 학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시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이동 거리도 문제가 되고 하다 보면 뭔가는 얘기해요. 뭔가는. 그 얘기가 지금 학생들의 찬상은 어떤가 하면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살라는 것듯이 너무 힘겹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친구들이 가니까 이제 가는 상태인데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시험 성적에 따라서 뭐 1등 하는 학생이 그 다음에 2등 하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덜컹하고, 10등 하는 학생이 15등 하면 덜컹하고, 또는 10등에다 2등 하면 이렇게 또 업이 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요동치는 시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고시 영역은 부모님들이 애를 써서 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니에요. 본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아 내가 이렇게 잔소리 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해요 이렇게 하면 고시를 하면 안 됩니다.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100% 이렇게 믿고 나머지만 이렇게 관리를 해주세요. 나머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강, 그 다음 심리적으로 어떤 딜레마 있는가, 이런 거는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보면은 이렇게 직감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해 주시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면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격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1차 마지막 과정에서 그 전에는 이렇게 느슨하게 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과정에서는 이게 한 2달 정도 과정입니다. 이때는 모의고사 100% 시험 봐야 되고, 그 중에 100명 중에 40등인데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전액 환불을 해드려요.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격률이 78%니까 2배 합격하는 거예요. 2차 시험이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떨어졌다. 전액 환불 해드려요. 우리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장학금 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나치면 내보냅니다. 지나치면 내보내요. 공부는 1년 6개월 하니까 이게 사이클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기간도 있고 안 되는 기간도 있고 뭐 일종의 슬럼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지나쳐가지고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내보냅니다. 그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룰을 어긴 것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4번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휴대폰. 소지금지인데 이거 완전히 뭐 세상으로 차단되는 거 그게 아니고 학습 시간에는 휴대폰 보관하시고 쉬는 시간에 나가 통화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은 4번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관건이 될 겁니다. 휴대폰 이게 내 공부에 방해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언젠가는 뭔가는 결단을 내리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공부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든데 이제 같이 하니까 하는 겁니다. 같이 하니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희망이 보이니까 아 우리 학원에서 몇 명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안에 들면 되겠구나, 내년엔 더 많이 되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되겠구나 희망 때문에 가는 것인데, 어쨌든 하루하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공부를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보상심리가 확 발동해. 야 내가 이 고생하고 왔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내 시간이다 해가지고 휴대폰을 이렇게 지나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잘하리라 이렇게 믿는데 어쨌든 에러들이 있을 겁니다. 각오를 조금 더 다져야 됩니다.
원룸 이제 오늘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오늘 보여드리고, 혹시라도 원룸 입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오늘 예약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원룸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 우리가 수요를 다 감당 못하니까 지금 많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여기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드립니다. 금액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그 자료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내배경 금액 역시 이러한데 150만 원 할인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월 한 67만 원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이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이죠. 요걸로 제가 이제 설명회를 마치고 질문을 제가 혹시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옛날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 질문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조금 덜 궁금하게 지금 하나 봅니다. 자, 설명회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